두 번째로 보수를 받지 않는 휴직, 그리고 군 복무를 위한 휴직 및 복직자의 기여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병력법에 의한 군 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즉 입대 휴직이 되겠습니다. 또는 휴직 기간 동안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일반 휴직 등으로 봉급에서 기여금을 원천 징수할 수 없을 때 기여금 납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납부 방법으로는 휴직 중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에 기여금을 매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휴직 중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복직 후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첫 번째로 복직 후 기여금 납부하는 것은 복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월에 일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휴직 기간 동안에 미납 월수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소급 기여금을 매월 따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휴직 중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직 후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되는데, 그 복직 후 납부하는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월의 일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휴직 기간의 미납 월수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소급 기여금으로 매월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반해서 휴직 기간 중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소급 기여금을 복직 후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시 납부 제도는 2011년 11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일시 납부액 산정은 일시 납부하는 시점의 일반 기여금 곱하기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월수를 곱해서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휴직 기간 중에 기여금을 매월 납부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직일이 2012년 1월 1일인 경우 휴직 기간 중에 기여금 납부 방법을 보면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는 동일한 금액을 공무원 본인이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준소득월액 변동 기간에 해당하는 2012년 5월이 되면은 기여금액이 인상이 되겠죠. 그러면 5월부터는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휴직 기간 중에 기여금을 매월 납부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을 휴직을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휴직 기간 중에 기여금 납부는 2012년 1월부터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는 시점이 매년 5월마다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4월까지는 같은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하지만은 5월에는 기여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기여금이 변동되는 사유는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이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012년 5월에는 기준소득월액 변동에 따라서 기여금도 변동된 기여금으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휴직 중인 공무원이 매년 5월마다 기여금 변동되는 사항을 모르고서 그 전에 기여금액으로 납부해서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복직 후 매월 기여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 휴직을 하고 2012년 2월 25일 복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물론 휴직 기간 중에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복직 후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소급기여금의 납부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급기여금 납부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즉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일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반 기여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3월부터 4월 달까지는 당시에 적용되고 있던 기준소득월액의 기여금 징수율을 곱한 15만 81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5월 달에는
기준소득원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기여금도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소득원액의 변동 방법은 4월 적용 기준소득원액에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결정된 기준소득원액에 기여금 징수율 7%를 곱해서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 달까지는 15만 6,090원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13년 5월 달에 또다시 기준소득원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2013년 5월 달에 기준소득원액 변동되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2013년 4월 적용되고 있는 기준소득원액, 즉 222만 9,959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200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해서 기준소득원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2013년 5월부터 납부해야 될 기여금액은 이 새로 결정된 기준소득원액의 7%를 곱한 금액이 즉 16만 770원이 기여금으로 재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여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관에서 사용하는 인사급여 시스템에 소급기여금 납부기간을 등록함으로써 소급기여금 납부기간 동안 본급에서 원천 공제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월 납부하는 방법에 비해서 공무원이 복직 후 소급기여금을 일시 납부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복직 후 소급기여금을 매월 납부하지 않고 일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일시 납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납부액은 항상 납부 당시 일반 기여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2012년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를 살펴보면은 3월 일반 기여금 곱하기 그 휴직기간 동안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 즉 25개월을 곱한 377만 250원을 3월 달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 방법은 기여금 납부서를 다운받아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일시 납부액 등을 기재해서 납부하시거나 또는 기여금 납부서에 기재된 기여금 개인 납부 안내 방법에 따라서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직 후 바로 납부하지 않고 소급기여금을 일정 기간 납부하다가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1월까지는 매월 납부하다가 2012년 12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금액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산정 기준은 2012년 12월 일반 기여금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기여금 곱하기 잔여 납부 기간 11월까지 납부하였기 때문에 잔여 납부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이 16개월인 경우에 그러면 15만 6,090원 곱하기 16개월을 곱한 금액 249만 7,440원을 일시에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 납부 방법은 앞서서 말씀드린 기여금 납부서에 의해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급기여금을 매월 납부하다가 일시로 납부한 경우에는 인사급여 시스템에 소급기여금 납부기간을 수정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급기여금 납부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봉급 지급 시 소급기여금이 원천 징수되어 납부됨에 따라서 관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출공무원의 기여금 징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했을 경우에는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액은 전 소속기관의 기여금 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합니다. 전 소속기관에서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입기관에서 기여금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출이라고 하면
연금 지급 기간을 달리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교를 달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또한 전 소속 기간에서 보수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 소속 기간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가 되므로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 소속 기간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으나 전 소속 기간에서 착오로 기여금을 징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입 기간에서 기여금을 전액 징수토록 하고 있으니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퇴직일 또는 그 다음 날에 제명된 경우 기여금 징수 방법입니다. 흔히 전출입 특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공무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퇴직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즉 공무원의 자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 기여금의 징수는 앞에 전출의 경우와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출입 특례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 그리고 퇴직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합산 대상으로 동기간에 대하여 합산 신청을 받아야지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도 신규 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에 따라 적용되므로 기여금액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입을 온 공무원의 기여금 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전입을 오면은 전입기간에서는 전입 온 공무원이 납부해야 될 기여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인해야 될 기여금의 종류에는 일반기여금, 소급기여금, 이 소급기여금에게는 2개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산반납금, 합산반납금 역시 2개 이상의 합산반납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전입자가 보수지급일 이전이면은 전입된 기간에서 기여금을 봉급지급 시 원천징수해서 납부하여야 하고 전입일자가 보수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전입기간에서 기여금을 봉급지급 시 원천징수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출기간의 봉급지급일과 전입기간의 봉급지급일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월의 기여금 납부 여부를 전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입일자가 보수지급일 이전인 경우 기여금 납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출기간이 행안부고 전출일자가 2012년 8월 1일인 경우에 그러면 전입기간에서도 전입일자가 8월 1일로 전입을 받았고 전입기간은 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기여금, 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 전입기간에서 8월부터 이러한 기여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전입일자가 보수지급일 이후인 경우에 기여금 납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출기간이 행안부고 전출일자가 2012년 8월 27일인 경우 전입된 기간은 부산시고 전입일자가 2012년 8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산시에서 기여금 납부는 8월 달에는 전 기간에서 기여금을 납부하였을 것이고 전입기간에서는 9월부터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전입기간에서는 이 전입을 온 공무원이 어떠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공무원이 납부를 해야 될 기여금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납부해야 될 기여금액을 확인 후 9월부터 기여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행안부와 부산시는 급여 시스템을 서로 다른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사람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부산시의 경우에는 인사랑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호
급여 자료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입기관에서 이렇게 급여 시스템을 달리 쓰는 기관에서 전입 온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원액과 기여금액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전입 온 공무원의 기준소득원액과 기여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업무 지원 시스템에서 볼 수가 있는데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연금업무 지원 시스템 징수관리를 클릭 후 전입자 기준소득원액 확인을 선택을 하시면은 주민번호를 입력 후 엔터를 치시면은 이 전입원 공무원의 기준소득원액과 기여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병력복무휴직자가 장기 부사관이나 장교로 복무한 경우 합산반납금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 병력법에 의한 군 복무를 위하여 휴직을 한 경우 장기 부사관이나 장교로 복무하여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아 군 전역 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즉 전역 당시 계급이 장기하사 이상으로 중사나 상사, 그 이상의 부사관으로 전역한 경우 또는 소위, 중위, 대위나 소령 이상으로 근무하여 전역한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앞서 재직기간 합산 신청 방법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인터넷이나 재직기간 합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산 신청 후 합산 반납금의 산정 금액은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입휴 소급기여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합산 반납금으로 합산 반납금을 산정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합산 반납금은 일반적인 합산 인정 시 합산 반납금 산정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합산 반납금 산정은 퇴직급여액 및 퇴직수당의 급여이자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입대휴직 기간에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퇴직수당도 반납하는 것이 일반적인 합산 반납금 산정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납부 방법은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합산 반납금 납부 방법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시납부 또는 분할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병력 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반납금은 납부가 되지만은 합산에 따른 재직기간은 추가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공무원 연금법상 기본 재직기간에 이미 가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입대휴직 기여금은 전체 입대휴직 기간 중 장기 부사관 또는 장교로 복무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만 소급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군 복무 중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또는 사망 시까지 합산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직한 시점에 합산 신청한 것으로 간주, 합산 반납금을 계산 후 당해 급여에서 일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대휴직 중 장교 복무자 처리 방법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20일 입대휴직을 해서 2010년 4월 1일 장교로 인간된 경우, 그리고 2012년 8월 10일 전역 후 8월 15일 날 복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재직기간 합산 대상 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2년 5개월이 되겠습니다. 합산 반납금은 전역 당시 수령한 퇴직일시금 플러스 퇴직수당, 이 금액에 급여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실제 입대휴직한 기간은 2010년 2월부터 3월 2개월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2개월에 대해서만 소급기여금으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급기여금 납부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2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2개월
대해서는 일반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소급기여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파면 또는 해임 후 동파면이나 해임이 취소 복직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파면이나 해임이 되었다가 다시 복직이 되었을 때 파면 해임 시부터 복직 시까지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여금 산정은 파면, 해임 기간 동안에 적용되었던 기준소득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기준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달에 당시 기여금을 기준으로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봉급 지급 이후 납부 시에는 비례계산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파면이나 해임 시에 지급된 퇴직급여가 있었을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합니다. 미납기여금 등의 징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착오 등으로 기여금을 초과하여 징수해서 관합이 발생하거나 덜 징수해서 미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미납금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계산해서 처리하지 않고 과미납 기여금을 정산하는 달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러한 과미납 기여금 정산 방법은 과미납 발생 금액 곱하기 정산 시점의 정상적인 당월 일반 기여금 나누기 과미납 발생 당시의 정상적인 당월 일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정산하는 방법은 관합액은 관합기여금을 봉급 지급 시 가산해서 공무원에게 환불 조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역을 기여금 납부 내역에 수록해서 공단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납액은 미납기여금을 봉급 지급 시 추가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 내역을 기여금 납부 내역에 수록해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미납기여금 정산 방법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 미납 발생액이 2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정상적인 일반 기여금은 175,000원이고 실제 공무원이 납부한 금액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5월에 이러한 미납 기여금을 납부 시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2012년 5월에 정상적인 기여금액이 19만원이 된다고 보았을 때 이 공무원이 납부해야 될 미납 금액은 비례계산한 결과 27,14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미납액은 25,000원 발생하였지만은 2012년 5월달 납부 시점에 미납기여금액은 비례계산한 결과 27,140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25,000원 곱하기 2012년 5월 기여금 나누기 2012년 4월 기여금을 나누면 27,14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여금 과미납이 발생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여금 미납이 발생되는 사례입니다. 보수지급일 이후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원을 일반 기여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보수 미지급 또는 병력복무 휴직 등으로 인해서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에 대해서 복직 후 납부기간 착오에 의한 소급기여금 미납, 그리고 기여금 납부 종료 시점 착오로 일반 기여금 또는 소급기여금을 미납시키는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출입자가 납부해야 할 정당한 기여금을 알지 못해서 기여금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인사급여 시스템에 급여 자료가 호환되지 않아 전 소속기관에서 납부하는 정당한 기여금의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여금 관합 발생 사례를 보면은 보수지급일 이후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월 일반 기여금,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보수 미지급 또는 병력복무 휴직 등으로 인해서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에 대하여 복직 후 납부기간 착오에 따른
소극기여금 관합 발생. 기여금 납부 종료 시점 착오로 일반 기여금 또는 소극기여금을 관합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래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 징수 방법입니다. 이 종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 징수는 201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2010년 이후에는 종래 보수월액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강임, 전직, 보직 변경, 재임용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된 공무원이 종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종래 보수월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종래 보수월액 신청 절차는 종래 보수월액 적용 신청서를 공무원 본인이 작성 후 해당 연금취급기관에 이송하여 연금취급기관에서 7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종래 보수월액의 적용 기간은 기여금 징수에 있어서는 종래 보수월액 적용을 받으면은 종래 보수월액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입법 시행 전날, 즉 2009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종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래 보수월액을 적용받았을 경우에는 종정기간 급여 산정에 있어서도 종래 보수월액에 의해서 급여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여금 납부 면제자가 보수월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재직 중에 종래 보수월액 적용 신청을 받아야지만 그 종래 보수월액을 급여 산정 기초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여금 납부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매년 납부한 기여금액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공제를 받음에 따라서 2002년 이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런 소득세 납부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 소득액은 급여액 곱하기 총 재직월수분의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 월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기여금액은 해당 연도에 납부한 일반 기여금, 그리고 2002년 이후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에 대해 사병 산입 후 납부한 소급기여금, 2002년 이후 휴직에 따라서 납부한 소급기여금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비대상이 되는 기여금으로는 재직기간 합산 승인에 따라 납부한 합산 반납금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과세 종결된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는 합산 반납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에 따른 퇴직급여액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대상 기여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공무원이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대상액은 연금 업무 지원 시스템 또는 고객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12월 정도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연금 업무 지원 시스템에서 징수관리, 기여금 납부관리, 기여금 소득공제 기간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여금 납부 및 기여금 등 납부 내역 제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여금의 납부 시기는 기여금 징수 의무자가 기여금, 합산 반납금 등을 징수한 때에는 보수 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단으로부터 수납 업무를 위탁받은 수납기간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납부한 기여금과 신분 변동 자료를 기여금 등 납부 내역 자료에 수록하여 공단으로 통보하는 방법입니다. 기여금 등 납부 내역 제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정한 퇴직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과 정당한 기여금 징수 확인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기여금 등 납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연금 업무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기여금 등 납부 내역 자료를 통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급여 시스템에 의한 기여금 납부 내역 자료 제출 방법입니다. 이는 인사급여 시스템에 의한 기여금 등 납부 내역 자료 제출이란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인사급여 시스템으로 기여금 등 납부 내역 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공단에서는 그 자료를 변환, 신분 변동과 기여금 등 납부 내역 자료를 공무원 개인별로 심사 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월 신분 변동 자료를 받아 공단 통합 시스템에 반영하다 보니 공무원의 신규 임용, 승진, 퇴직 등의 신분 변동 사항 반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 사항이 실시간으로 통보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공무원의 인사 변동 사항이 반영 시점을 단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의 종류와 상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신규 임용, 휴직 또는 복직 시, 그리고 전출입 발생자 등 공무원의 신분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여금 납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강의 내용을 종합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장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의 개요와 기본 재직기간, 그리고 특례 가산기간의 계산 방법, 퇴직급여 재직기간과 퇴직수당 재직기간 계산 방법, 그리고 차이점, 재직기간의 합산,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소급통상기간을 신청하는 방법과 이에 따른 소급기여금 및 합산 반납금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기여금 징수, 그리고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과 적용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년도 1년간 소득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신규 임용자,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등 특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한 소득자료의 구성, 착오 사례, 제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기여금의 종류, 납부기간,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신규 임용, 휴직, 복직 등 신분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와 기여금 납부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기여금 납부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징수 업무 강의가 연금 업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징수 업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